안녕하십니까, 김미로입니다.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고 또 본인의 노력만 조금 이렇게 관리만 해주셔도 금방 효과가 금방 보이는 게 저는 요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쭉 봐보시면 굉장히 요통 아프신 분들 요통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요통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통으로는 신장부하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부하는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이죠. 자, 가장 문제되는 게 신장부하의 근육들이죠. 근육의 부조화로 인한 생기는 통증을 신장부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압박부하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서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력으로 눌리는 추간판이라든가 이 허리의 관절이라든가 또는 좌골신경 또는 상둔신경, 신경이 이 눌리는 그런 압박부하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단부하입니다. 전단부하라는 것은 즉 뒤틀림으로 생기는 부하죠. 즉 대표적인 청골과 장골이 비틀릴 때 생기는 이 천장관절의 통증들, 이걸 전단부하라고 합니다. 자, 신장부하, 압박부하, 이 전단부하, 이 세 가지의 통증을 통틀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요추, 허리가 왜 이렇게 이런 통증으로 계속 아플까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허리의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라고 하는 부위는 세 부위로 나뉘죠. 요추, 흉추, 경추, 이렇게 24개의 분절로 이루어진 이 세 개의 하나의 복합체를 허리라고 우리가 척추라고 명칭을 합니다. 척추라고. 그 중에 이 세 개의 요추, 흉추, 경추의 각각 관절의 기능적인 면이 다 다릅니다. 즉, 우리 몸은 관절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즉, 밑에서부터 보면 발목 같은 경우엔 360도 다 돌아가죠. 발목 같은 경우에는 가동성,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발목 위에 있는 무릎을 한번 보시죠. 무릎은 앞뒤로 굴곡과 신전만 됩니다. 즉, 그것은 안정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360도로 다 돌죠. 가동성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즉, 하지 쪽에서 보면 무릎에 우리 통증이 발생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발목과 고관절, 가동성을 움직여야 되는 관절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안정성을 담당하는 무릎이 부하가 가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도 봐도 되죠. 자, 그렇듯이 고관절이 가동성이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우리 요추는 안정성일까요? 가동성일까요? 맞습니다. 안정성입니다. 자, 그러면 요추 위에 있는 흉추는 가동성이죠. 그리고 흉추 위에 있는 경추는 안정성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허리를 옆으로 돌리던가 축굴 자세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의 80% 이상의 기능적인 부분은 이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가 다 움직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추는 흉추가 움직일 수 있게끔 지지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허리의 안정성을 기하려면 무엇보다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근육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그 코어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이 흉요근막이라고 하는 복부 주변을 싸고 있는 근막의 이 막이 있습니다. 그 막들의 속에 있는 복행근, 내복사근, 뒤쪽으로는 다혈근, 그리고 우리 등 뒤쪽으로는 광배근, 하우거근, 이러한 근육들이 각각 제 역할을 해 줌으로써 이 요추를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정성을 기하는 이러한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가동성을 역할을 해요. 요추가 움직이는 거죠. 즉 고관절이 대신 움직여주거나 이 흉곽이 대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안정성을 기하는 것 중에 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복압을 형성하세요, 복압을 형성하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호흡을 깊게 들이마셔서 아랫배 호흡으로 복식호흡이나 우리 흉곽호흡을 통해서 이 흉요근막,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통이 많으신 분들의 80% 이상이 다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듯 신장부하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압박부하로 가서 압박부하 디스크라든가 아니면은 신경을 누를 때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압박부하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섬유를 싸고 있는 수액이 나와서 그렇지만 나와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그리고 신경을 눌렸다고 해더라도 그 신경 눌러져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허리 안정성만 기해지다 보면은 굳이 움직임을 많이 이렇게 주지 않고도 그 부분을 충분히 그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나 의사들이 계속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하는 이유가 운동하세요가 아니고 요추의 안정성을 기하세라고 이야기를 원래는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요추의 안정성? 어떻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추의 안정성을 기한다라는 것, 그걸 일단은 주변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호흡, 첫 번째, 이 호흡을 통해서 복압 형성을 해줘야 된다. 호흡을 통해서, 즉 횡격막 호흡을 깊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따 제가 운동치료에 어떻게 횡격막 호흡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압박부하,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압박부하에서 디스크와 상둔신경이라나 자골신경이 내려갈 때 눌리는 걸 압박부하라고 했죠. 그 눌리는 부위가 대부분 보면 엉덩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눌립니다. 그래서 엉덩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활성화라는 것은 강화도 시켜야 되지만 또 이완도 시켜줘야 됩니다. 즉 근육이 잘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근육들이 좋은 근육입니다. 근육만 너무 단련만 시켰다고 해서 그 근육이 좋은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힘이 탄탄하게 있고 그런 것들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근육은 필요할 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무줄로 치면 고무줄이 단단하기만 하면은 당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고무줄은 어떠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고무줄이 필요할 때 쭉 늘어나 줬다가 또 고무줄이 필요할 때 그 장력에 의해서 힘을 발산하듯이, 우리 근육은 활성화라는 뜻은 충분하게 이완을 시켜줬다가 힘을 쓸 때는 다시 수축이 돼서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근육의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근육의 상태라고 보죠. 근육이 단단하다,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담부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골과 장골 사이에서 나오는 통증이라고 했죠. 근데 이 천장관절의 조인트에서 생기는 문제가 허리 요통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천장관절의 안정화가 안 돼서 생기는 통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천장관절 사이에 있는 전종인대라든가 장요인대라든가 그런 인대에서 생기는 염증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그렇지만 이 천장관절의 안정화만 귀하면 그 통증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천장관절의 안정화를 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천장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 뒤쪽에 있는 기립근, 기립근이라 하는 것은 다혈근, 그리고 극근, 췌장근, 장늑근, 방극근, 이러한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을 통틀어서 기립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립근이라고. 근데 이 기립근이 너무 그러니까 신전이 돼서 너무나도 이렇게 탱탱하게 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뇌압이 높아져서 과신전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쪽 같은 경우에도 근력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여기서 활성화라는 것은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서도 단련도 강화도 시켜야 된다는 뜻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허리 쪽 다혈근하고 그리고 광배근도 이 총골의 움직임의 굉장히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배근도 그래서 우리가 풀업을 할 때 철봉에 매달려 있어 쭉 팔을 위쪽으로 신전을 쭉 이렇게 시켰을 때 허리 이 청골 쪽에서 통증이 있다라고 보면 광배근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둔근이 천장관절의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둔근은 장골의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천장관절 안쪽까지 이렇게 근육이 덮여 있습니다. 쭉. 그래서 대둔근은 대표적인 고관절 신전근이죠. 즉, 그 말은 뭐냐면 다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 수 있는 근육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요통의 세 가지 요인들, 신장부와 압박부와 전단부와 이 세 가지 요통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네 가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됩니다. 첫 번째, 고유배근, 자, 등 뒤쪽에 있는 기립근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추에 감싸고 있는 흉요근막, 우리 체간 굴곡근이라고 하죠. 복행근, 뇌복사근, 그리고 우리 광배근이라든가 아니면 요방향근,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부 속 안쪽에 우리 몸의 체간, 이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장요근, 대요근과 장골에 붙어 있는 장골근을 두 개를 합해서 장요근이라고 하죠. 이 장요근의 단축 현상을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 앞으로 전진하지 뒤로 많이 걷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앞으로 걷다 보면 당연히 다리가 굴곡이 많지 신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굴곡하고 신전을 해야지만이 가지만서도 앞에 굴곡근이 더욱더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 굴곡근 중에 대표적인 근육이 장요근입니다. 이 장요근을 앞에서 당기는 근육을 풀어줘야지만이 등 뒤쪽에 뇌압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에 장요근의 단축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요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관절 신전근, 엉덩이 쪽의 근력을 충분히 풀어주고 또 이쪽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듯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자, 기립근의 활성화. 자, 이 흉요근막의 활성화, 코어 근육, 그리고 자, 이 대둔근, 고관절 신전근, 엉덩이의 활성화, 그리고 장요근의 스트레칭. 이 네 가지만 잘해 주셔도 요통은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자, 이제 운동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